아니, 네가 날 사랑한댔잖아. 킬킬킬킬. 그 고백을 들은 거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고. 모르죠, 그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 필요가 없다고? 지금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는데 내일은 또 어떨지 모르니까요. 김금희 작가의 소설 너무 한낮의 연애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느 날 필룡의 대학교과 후배 양희는 평소처럼 맥도날드에 앉아 피시버거를 먹다가 마치 까먹었던 기억이 떠오른 것처럼 무심한 말투로 필룡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양희는 지금은 사랑하지만 내일은 알 수 없다라는 문장을 덧붙여 필룡을 당황하게 하죠. 다른 것도 아닌 자그마치 사랑을 말하고 있으면서 어찌 이리도 무책임할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김금희 작가는 양희의 입을 통해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사랑의 시작이 그렇듯 끝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 사랑을 넘어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일들, 그리고 감정과 인연이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한 명제를 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확실한 건 지금 바로 내 눈앞에 당신과 나, 그리고 이 순간뿐일 테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사랑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겨울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조금 특별하게 첫 책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생애 첫 작품집을 내신 작가님 두 분을 모시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김선호, 윤유나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선호 시인님 먼저 자기소개 짧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나이트 사커라는 시집을 발간한 김선호입니다. 윤유나 작가님. 네, 저는 시를 쓰고 시집 하얀나비 철수를 낸 윤유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김선호 시인님과 윤유나 시인님 두 분 모두 최근에 첫 시집 나이트 사커 하얀 나비 철수를 출간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이거 방송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지된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연말 연시 아니면 새해? 윤유나 시인님. 네, 저는 단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하고 일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강아지 산책시키고 틈틈이 읽고 쓰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지내는 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내면이 어쩔 수 없이 좀 튼튼해진달까? 그리고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말씀하시면서 나와 비슷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선호 시인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고요. 집에서 시 쓰고 집에서 밥 먹고 그쵸. 집에서 운동하고 그렇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재택근무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던 사람들은 별로 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아침달이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앞뒤로 첫 시집을 내셨어요. 그쵸? 네. 그 첫 시집 묶으시면서 가장 크게 들었던 감정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유나 시인님. 저는 유나 이즈 프리? 유나 이즈 프리. 네, 나는 이제 자유다. 시집만 내면은 나는 네. 완전히 돌아서서 가버린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첫 시집이자 마지막 시집을 내신 건가요? 이 원고 자체로 제가 시를 오랫동안 써와서 되게 오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약간 너무 어깨가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눌려가지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제 시집을 내고 진행되면서는 그 과정 중에서는 힘들지만 우리 이제 헤어지는 거야. 잘 가.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죠. 맞아요. 이게 시집이 딱 나왔을 때 독자분들한테는 이게 만남의 의미지만 이거를 엮은 이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헤어지는 거잖아요. 네. 윤유나 시인님의 두 번째 시집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유로우시다가 언젠가 다시. 김선호 시인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중간에 이제 출간 결정이 나고 나서 저 못 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직 너무 부족해서 조금 더 연말을 한 다음에 출간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뭐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내기는 했는데 그 내기까지 좀 약간 많이 불안하고 우울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나무를 죽여가면서 종이책으로 출판을 하는 건데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내가 썼나? 이런 생각 때문에 네 그러면서 결국에 내긴 했지만 많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나무를 죽여가면서 내긴 했지만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갈 거니까. 아름다운 말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연으로 돌아갈 거니까 내식을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책을 내기 전에 그 불안한 마음, 뭔가 부족하다는 마음 이거는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고 또 내도 아무튼 첫 시집 내시는 거 축하합니다. 아침달이라는 같은 출판사에서 앞뒤로 나란히 이제 두 분의 첫 시집이 나왔는데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두 분 서로의 작품집 읽어보셨겠죠? 예, 서로의 작품집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짧게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윤유나 시인님. 네, 저는 나오자마자도 읽고 이제 문장의 소리 같이 나오면서 다시 또 최근에 읽었는데요. 처음보다 어떤 이미지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는데 좀 잔인하고 훼손된 이미지들이 이번에 되게 더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미지들이 뭐 사진이나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다는 느낌이 되게 들었고 그게 굉장히 고요하게 놓여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시인 본인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 상태가 흐트러짐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감합니다. 그 고요함과 응집력이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김선호 시인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저는 윤유나 시인님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달에서 시집을 내신 분들한테 약간의 전우회 같은 것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시집으로 등단을 한 몇 안 되는 문단에서 함께 활동을 하는 동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나오자마자 읽었고 저는 그 윤유나 시인이 가진 특유의 에너지가 너무 폭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진 첫 시집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동시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시인들과 너무나 구별되는 지점을 갖고 있는 특별한 시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되게 좋게 읽었습니다.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첫 시집이든 첫 작품집이든 가수들의 첫 앨범도 그렇고 확실히 다른 어떤 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뭔가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을 딱 보여주는 그래서 저는 늘 그 마음에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처음이란 것에 대한 어떤 동경도 있고 나는 이제 그걸 못하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집을 읽으면서 저는 시인님들의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시인님들의 삶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를 통해 느껴지는 그 삶,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시집을 묶는다는 게 그동안 쓴 시를 다 정리를 해서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고치고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모르고 있던 어떤 이 시집을 관통하는 정서라던가 키워드, 나를 사로잡았던 것들, 이런 게 떠오를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시집을 엮으면서 이 시집을 그나마 대표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이런 것일 것이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윤유나 시인님? 아마 제 시집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이라면은 불안인 것 같아요. 일단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시를 쓸 때도 어떤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 안정적이라고 느끼면은 좋은 문장이어도 저는 좀 지우는 편이거든요. 좀 도약하지 않고 가는 방식을 스스로 좀 많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면은 불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세계를 꾸려가기를 원하고 불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행복한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불안을 치우려고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끌어안는다는 느낌이 들고, 시인님께서 불안을 말씀해 주셨을 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정말 그 정서였던 것 같아요. 김선호 시인님은 어떠세요? 그런 게 있다면? 저는 그 면에서 윤유나 시인님과 상당히 다른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적으로. 저는 좀 더 건축에 가깝게 시를 썼던 것 같아요. 네. 시를 짓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벽돌을 쌓듯이 시를 썼던 것 같고, 그런 식의 구축이 아마 제 시의 기반을 많이 이루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막 그냥 툭 던진 질문에 너무 멋진 대답들을 주신 정말 그렇다. 맞아. 건축의 이미지가 말씀해 주시니까 딱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윤유나 시인님의 하얀나비 철수의 시집을 읽으시면 우리의 불안을 느끼실 수 있고요. 김선호 시인님의 나이트 스타커를 읽으시면 건축의 미를, 언어로 쌓는 건축의 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 제목 이야기부터 해볼까 해요. 그 하얀나비 철수는 헤어진 순이라는 시에 일부 식구를 가져오신 거고, 나이트 사커는 나이트 사커라는 시가 있죠. 이렇게 시집의 제목으로 삼게 되신 계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유나 시인님. 네, 저는 최종고를 보낼 때, 그러니까 교정지를 보기 전 최종고를 보낼 때 가제를 붙이는데, 가제를 정하려고 원고를 쭉 읽는데 하얀나비 철수가 눈에 들어와서 가제로 정했어요. 근데 하얀나비 철수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것은 시집을 엮으면서 그때가 세계를 만드는 순간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순간은 기록하는 순간이고, 시를 만드는 순간에 내가 어떤 세계를 만드는구나 싶어서 하얀나비 철수라고 이름을 그 순간에 그것을 정하고, 그리고 이것은 늘 있었지만 이제는 없는 내가 만든 무엇의 시작이겠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네, 좀 상징적으로 지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딱 와 닿으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김선호 시인님은 나이트 사커를 시집 제목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사실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 시집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 논의들이 있었는데, 제가 들었던 몇 개의 가제들이 있었고, 근데 뭐 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아침딸이 큐레이터 제도잖아요. 그래서 저 담당 큐레이터분이 김소연 시인이신데, 김소연 시인께서 저 나이트 사커라는 제목을 추천을 해주셨고, 제가 제안드린 제목들보다 아무래도 낫겠다 싶어가지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러면 부질없는 질문, 제안했던 제목 중에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 그 뼈와 종이라는 시가 좋아요, 네, 시. 그 시를 표제작으로 삼을까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이 시 부록에 보면은 첫 부분에 그 불이랑 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불과 그 이야기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불과 녹이라는 제목을 지을까 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시에도 불이 나오는 시가 있고 또 녹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거든요. 그걸 지을까 했었는데
이제 좀 너무 고전적이기도 하고 나이트 사커라는 제목이 어떤 제 시집이 가진 빛이나 어둠에 대한 이미지와 운동성에 대한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기도 하고 저 시인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이트 스타커와 제가 발음하는 나이트 스타커가 되게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님께서 나이트 스타커 하니까 되게 멋있어요. 더 우아한 거. 네. 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말을 보통 시집을 엮기 전에 쓰시는 건가요? 시인의 말? 여기 아마 다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다 묻고 마지막에 썼던 것 같아요. 시인의 말 쓰실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시인의 말이 너무 이 시집을 대변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썼던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썼던 다른 시의 한 구절인데 네, 그 구절을 시인의 말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됐습니다. 너무 의미심장했어요. 그냥 읽었을 때. 저 읽어드려도 되나요? 네, 김선호 시인님의 나이트 사커 시인의 말입니다. 봄의 하단에서 원반을 던졌다. 달려가던 개가 멈춰서 나를 돌아보더니 원반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유나 시인님은 시인의 말 쓰실 때 어떠셨어요? 저는 최종고 보내면서 써서 보냈는데요. 아마 포르투갈 여행지에서 썼던 것 같아요. 포르투갈 어디? 리스본 포르투. 네, 아마 포르투에 썼던 것 같은데 여행 다니면서 이제 시집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리감이 좀 생겼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시집에 대한 어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윤유나 시인님의 시인의 말도 읽어드려도 되나요? 네. 다 살아서야 집이 된 몸체를 나가는 길입니다. 집이 조용해질 때까지 며칠 더 머물렀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어제는 입맛이 없어 먹지 않고 밤새 두들겨 맞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랑이 하필 잠을 자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편의 시 같아요. 사랑이 하필 잠이 든 시간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저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시를 한 권의 시집으로 묶을 때 이 목차를 어떻게 정리를 하실까? 1부, 2부, 3부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실까? 이런 것도 이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윤유나 시인님은 시 목차 정하고 이제 1부, 2부, 3부 나눌 때 어떤 기준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셨나요? 일단 좀 무겁다고 느끼는 시들은 3부로 뺐고요. 1부, 2부는 시를 쓰는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다시 또. 이 부제 같은 거, 그러니까 1부, 2부, 3부에 전편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텐데 2부는 어디로 가야 분리될 수 있지, 3부는 사회에서 만난 여인을 떠나보내고 이렇게 제목 부제를 할까요? 붙이셨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이제 시를 다 묶어놓고 붙이시는. 네, 목차 정해놓고 이 목차 순번대로의 어떤 시에 내가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이 제목을 붙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들게 그냥 해주셨던 것 같아요. 좋다. 네, 감사하고 있어요. 네. 김선호 시인님은 어떠셨어요? 시 정리하고 목차 정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시집을 엮을 때 시 한 편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 편씩의 시를 먼저 구성하고 이제 그것이 시집에 어떤 배치되는 방식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약간 시집이 어떤 한 권의 시처럼 읽히길 좀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 배치의 리듬 같은 거를 많이 신경을 쓰면서 시를 퇴고하는 것만큼 저는 공들여서 사실 시 배치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순서대로 읽어주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순서대로 안 읽으세요? 그런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시집 읽을 때 제일 처음에 오는 시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어떤 시를 놓느냐가 되게 궁금하고 거기서 어떤 되게 희열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딱 놓인 시를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이제 두 분 시집도 되게 저는 짜릿했거든요. 네, 마지막에 딱 놓인 시를 보면서 엔딩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시집의 표사, 그러니까 뒷표지에 보면 또 글귀를 남기셨는데 김선호 시인님 같은 경우는 출구는 이쪽입니다라는 시의 몇 구절을 뒷표지에 남기셨어요. 이거를 뒤에 놓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뒷표지에 이 구절을 쓰신 이유. 저는 사실 그 표사 정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최종 원고를 받고 나서 그냥 랜덤으로 이걸 넘겨봤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펼쳤을 때 눈에 들어오는 걸 그냥 하겠다 했는데 마침 저 시가 그래요? 걸려가지고 네, 분량이나 이런 게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넣게 됐습니다. 우연히 준 그거구나. 네, 너무 그 표사에 집중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를 골랐을 때 그게 좀 인위적인 선택이 될까 봐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윤유나 작가님은? 저는 예술에 있어서 인간적인 것의 한 구절을 표사에 쓴 것이죠. 네, 맞아요. 저는 아마 좀 단순하게 그냥 마지막 시여서 표사를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문장을 고르다 보니까 제목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붙였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네, 우연과 마지막이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선호, 윤유나 시인님 모시고 첫 책 특집 꾸려보고 있습니다. 이 첫 책 특집에서는 이런 코너가 있어요. 다양한 물음표들 서로에게 묻다라는 코너인데요. 서로 상대방의 시를 이제 읽어주시고 그 시에서 궁금했던 점 같은 거를 상대에게 물어보시는 코너예요. 그러면 일단 김선호 시인님께서는 윤유나 시인님의 어떤 작품을 골라오셨나요? 네, 저는 꽃을 부엌에 두고 사람들이 코트를 입고 나간다라는 시를 골랐는데요. 네. 저는 이 시에서 이 시가 어떤 인간 세계로 한정되는 윤리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되게 좋았는데 그 이연에 보면 사랑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된 질문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네.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좋으면서 어떤 감각으로 쓰게 되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질문을 먼저 하셨지만 일단 낭독도 해주셔야 네, 돼서 알겠습니다. 낭독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 그러면 김선호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꽃은 부엌에 두고 사람들이 코트를 입고 나간다. 곤충의 내장을 말리고 개구리의 내장을 먹는다. 사랑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된 질문 위로 헬리콥터가 날고 있다. 몸을 관통하는 차, 요리되고 있다. 안개라는 일상 다반사에 숨쉬는 일이 가능해지고 내 뼈에 기대 우는 날이 많아졌다. 벌렸다 두 팔을 최대치로. 나는 비보잉을 좋아해. 히치하이킹을 즐겨해. 미나리를 먹고 은행잎 무수히 떨어진 거리를 걷는다. 크게 소리칠 수 있으리 흩어지는 살점들이 말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이 귀를 베어가고 이쑤시개로 고막을 꺼내 먹는다. 소라 내장은 먹지 않는다. 전복 내장에 알을 까다 초록인데 가을이 왔다. 뚝뚝 사슴 농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뼈가 부러졌다. 사슴의 내장에 대해선 읽어본 적 없다. 핏물을 헤엄쳐
앞으로 나아갈 뿐. 백과사전을 펼친다. 오직 생의 주기를 품고 있는 종이를 찢는다. 옥상 빨랫줄에 걸린 나시 메리아스가 잠에서 깬다. 시작을 지운 하늘, 천국이 싫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 시인님께서 읽어주시는 윤유나 시인님의 꽃은 부엌에 두고 사람들의 코트를 입고 나간다를 들어봤습니다. 질문을 다시 짧게 해주시면. 네. 그 이연은 사랑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된 질문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을 어떤 감각으로 쓰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마 이 시를 쓸 때가 제가 좀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사랑을 그렇게 믿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랑도 믿지 않는데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을 하고 지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계속 풀리지 않는 질문으로 다가오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뭐 이런 생각이 크게 들었던 때에 이제 쓴 시였어요. 그렇죠. 사람에겐 너무 많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없을 순간이 너무 많기도 하죠. 동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답변이 충분히 네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윤유나 시인님께서 읽어주시는 김선호 시인님의 시를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시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저는 김선호 시인께서 제목으로도 하려고 했다는 뼈와 종이를 골라왔어요. 네, 그러면 일단 윤유나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뼈와 종이. 바다 위에 떨어진 도화지를 보았다. 너는 얼굴에 흰 점이 생겼다며 나를 불렀다. 너의 미간에서 새하얀 원이 서서히 돋아나고 있었다. 점을 보고 나서야 네 표정을 볼 수 있었다. 표정이 흔들리면 원이 함께 일렁거렸다. 곧 겨울이구나. 걷는 동안 해변은 경직되고 있었다. 파도가 흰 뼈를 드러내며 도화지를 운반한다. 네가 먼 바다를 가리킨다. 도화지가 서서히 어두워지는 것을 너는 아직 모르는 것 같다. 느닷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의 몸통이 펄럭이는 것을 본다. 수평선에 임박해가는 도화지를 바라보며 서 있다. 풍덩 소리의 뒤를 돌면 텅 빈 너의 미간이 나를 보고 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주신다면. 네. 저는 김선호 시인 시집에 보면은 그 신체 부위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미간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미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눈에 더 들어오는 걸 수도 있는데 미간을 좋아하는지 되게 그리고 변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질문 아닌가요? 그리고 또 신체 부위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부위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상상도 못한 질문인데. 미간을 좋아하시나요? 미간을 좋아하진 않고요. 미간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인데. 중립적인. 네, 근데 미간이라는 것이 되게 인체에서 간과되기 쉬운 어떤 부위잖아요. 아마 그래서 시에 자주 쓰이지 않았나. 그리고 중심이잖아요. 네, 중심이기도 하고. 맞아. 여기 잘못하면 급소. 크게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눈 잘 못 마주치는 사람한테 상대방 미간을 봐라 뭐 이런 말 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맞아. 네. 아무튼 그렇고 좋아하는 신체 부위요? 저요? 아니면 타인이요?
중립적으로 어떤 미학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미학적인 건 아니고 약간 요즘 스스로? 네. 좋은 신체 부위는 귀가 변태 같나요? 아니죠. 귀가 약간 빛이 비추면 여기 실핏줄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되게 아름답다고 최근에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그냥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귀 모양이 다들 다르대요. 네. 지문 다른 것처럼 귀 모양이 다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귀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김선호, 윤윤아 시인님 모시고 첫 책 특집 꾸려보고 있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그러면 이제 낭독도 들었으니까 두 분 시에 대해서 한 편 한 편 모두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몇 편만 골라서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 김선호 시인님께는 야간 비행도 저는 좋았고 사랑 없음 입장하세요. 피렌체, 시네키드, 뭐 다른 달걀들의 서식지이다 다 좋았어요. 그냥 몇 편만 꼽은 건데 그냥 이쪽에서 한 편만 여쭤볼게요. 야간 비행은 어떻게 쓰시게 된 시세요? 야간 비행은 그 많은 분들이 사랑시로 읽어주시던데 네. 사실 이건 추모시였거든요. 그렇구나. 그 추모를 해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썼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아름다운 사람인데 이렇게 빛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빨리 이 땅을 떠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네, 한 달을 계속 울다가 이제 그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썼던 시였어요. 나름대로 어떤 이 시를 쓰고 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감정 같은 것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추모시처럼 생각하고 있는 시입니다. 맞아요. 사랑시라고 보기에는 되게 애잔한 슬픔과 이별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직접 얘기 들으니까 또 너무 좋네요. 시랑 가까워진 것 같고 좋습니다. 그 시집 속에 수록된 첫 도빌 포스터 상점 같은 작품 보면은 영상미 같은 것도 느껴지고 사진 같은 소재도 느껴지고 덧 같은 작품을 보면 사진이나 물감, 포스터 뭐 이런 소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사진과 그림을 좋아하시는지 이런 거를 시적 소재로 쓰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 되게 이미지에 쉽게 매혹이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 예술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회화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사진도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 시를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는 저는 순수 예술로서의 사진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유학을 좀 알아봤던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에 그런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저는 어떤 문학에게 받은 영향만큼 제가 뭐 회화나 영상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런 특성도 있지만 약간 세대적인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넷플릭스 세대고 유튜브 세대잖아요. 네. 사실 밖에 나가서 진짜로 사람을 만나고 뭔가를 경험하고 하는 것만큼이나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서 그쵸.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구축한 서사 같은 것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그만큼 어떤
모니터 안에서 카메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게 시의 어떤 풍경처럼 시점처럼 들어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정말 이게 어떤 그 세대의 특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무척 그 느낌이 되게 차갑고 세련되면서도 아프고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 김선호 시인님의 나이트 사커를 읽으시면 저희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네, 그러면 윤윤아 시인님의 또 시집에 실린 시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또 윤윤아 시인님의 시집에도 좋은 시들이 되게 많았지만 더 좋은 날에 나오는 한 구절을 제가 읽어도 될까요? 네. 더 좋은 날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방향을 내소서 정적 올려 씩씩해 미치게 하소서. 그리고 마담이라는 시에는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죽음이 눈앞에서 뒤구르기를 한다. 참을 수 있는 불가 아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어떤 그 에너지와 불안과 어떤 그 도약의 느낌이 정말 들거든요. 그 더 좋은 날이나 마담 같은 작품 어떻게 두 시 중에 하나만 골라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더 좋은 날이 쓰게 된 이유 같은 것이 더 이제 분명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견디기 힘든 일을 겪어서 그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냥 기억 속에 묻어뒀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꺼내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스스로. 근데 꺼내려고 하면은 이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럼 다시 넣어놨다가 또 잊고 지냈다가 또 이제 자라면서 또 꺼내는 연습을 좀 했어요. 근데 연습을 하다가 어느 날은 그때 일을 딱 떠올리는데 그 시의 첫 줄에 네, 뭐 사실은 순말이 양탄자 위에 뭐 잠자고 있다고. 근데 그때 그 일이 있었던 그 장소에 정말로 그 양탄자가 있고 순말이 누워있는 기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미지가. 제가 겪었던 그 장소가 제가 그래서 왜 그렇게 됐지 스스로 뭐 깊이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냥 뭐 제가 견디려고 기억을 조작했을 수도 있어요, 제 안에서. 근데 그래서 내가 기억이 이제 변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쭉 써나가면서 이제 약간 내가 이제 여기서 도망치지 않는다, 뭐 피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그냥 그 사건을 얘기하다기보다는 네, 그냥 쭉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네, 약간 대결하는 방식 같은 걸로. 이런 게 글의 힘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야간 비행 말씀해 주셨고 이 더 좋은 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뭔가를 추모하기 위해서든 그것을 더 내 안에서 어떻게 밀어내기 위해서든 그것의 한 방법으로 글쓰기를 한다는 게 저는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나 자신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문득 들었어요. 네,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네. 뭔가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 쓰고 나면 완전히 변하진 않지만 그렇게 조금씩 단련되는 느낌이랄까?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시인님과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요. 윤윤아 시인님의 그 해설에 보면 그 해설을 써주신 김정은 문학연구자님께서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신의 삶이 남루한 세계의 한 일부를 이룬다는 것을 발견한 자가 그러한 세계를 부정하지도 않고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으면서 묵묵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면서 이제 여쭤보고 싶었죠. 시를 통한 기록, 시를 통한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연결이 되는데요. 저는 제가 글을 쓰는 것은 거의 치유로서의 글쓰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를 쓰면 확실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진 상태가 정화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좋아요. 근데 정화된 상태인데도 악몽을 꾸는 날이 있어요. 네.
근데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아요. 맞아. 네. 어. 근데 기력이 새해서 악몽을 꾸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정화됐고 악몽을 꾸고 근데 이게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게 좀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김선호 시인님께는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뜬금없는 질문처럼 들릴 시는 무엇인가요? 궁금했어요. 김선호 시인님께 시란. 시는 요즘 생각하는 시는 그냥 보이는 것을 더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좀 약간 맥락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네. 되게 시 같아요. 김선호 시인님의 시 한 구절을 읽은 것 같은 답이었어요. 네,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에도 바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 만나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육성 낭독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신의 시를 한 편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일단 김선호 시인님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시를 낭독해 주실 생각이세요? 네, 저는 첫이라는 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선호 시인님의 첫 들어보겠습니다. 첫. 오랜 시간 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수십 년 만에 폭설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던 날, 선로 위에 서 있던 너를 처음 보았다. 내가 기다리던 것이 기차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리던 눈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 너는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다. 나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잠옷바지를 입은 다리가 눈 속에 푹푹 빠졌다. 너를 껴안았다. 몸이 몹시 뜨거웠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얼굴이 너의 얼굴 안에 겹쳐 있었다. 다시 눈이 내리고 너의 윤곽이 점점 흐려졌다. 밀려오는 기억에 내가 짓눌릴수록 그랬다. 너를 들쳐안고 집으로 왔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너의 얼굴은 끊임없이 요동쳤다. 흰 그림자가 몸 안을 드나들고 있었다. 녹은 눈이 검게 고이고 길고양이들이 그것을 밟아 집 근처가 온통 발자국으로 어지러웠던 봄. 역사의 불이나 허공에 빼곡하게 흩날리는 죄를 맞고 돌아오면 방 한 구석에 검은 웅덩이가 생겨있던 여름. 일으키자마자 너는 쓰러지고 나무에 단 한 개의 열매도 열리지 않았던 가을. 너를 집안에 들여놓은 덕분에 많은 것을 잊었어. 기억이 번지면 네가 선명해지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내게서 떨어져 나온 얼굴들을 베란다에 줄줄이 널어놓기도 했다. 모두 표피였지만 움직일 수 있었다. 나흘쯤 햇볕에 말리면 눈을 감은 채 평온해지곤 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너는 등을 돌리고 모로 누웠다. 내 얼굴 위에 써보기도 했지만 조금 물렁거렸다. 며칠 뒤 얼굴들이 어디에 있냐고 내가 물었을 때 조립되고 해체되고 그렇게 부지를 옮겨다니는 놀이공원에 대해 들어보았는지 되물었다. 예쁜 궁전에서 하나씩 뽑혀나가는 목마들을 본 적 있어.
바닥에 놓인 바이킹 배를, 트럭에 실린 롤러코스터를, 정갈하게 엎어놓은 거대한 머그잔을. 놀이공원은 집 앞 공터에 1년 정도 머물렀다가 밤이면 폭죽과 네온 사인에 둘러싸였다가 이곳 사람들이 한 번씩 다녀간 뒤 해체되었다. 어느 공터에서 다시 놀이공원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얼굴들을 나는 기억했지만 다시 조립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즐겁고 신났었다고 말했다. 밤에는 깜빡이는 가로등이 몇 개의 얼굴들을 비추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내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났다. 얼굴들을 들고 문을 열면 겨울이었다. 내 볼에 떨어진 눈은 금세 녹았다. 너는 걷기도 하는 사람이구나. 하얀 귀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때 수많은 얼굴들로 요동쳤던 거 기억나? 나는 너를 안 기다렸는데 달려와 안았던 거. 눈이 언제 다시 내리기 시작했는지 기억나? 열차가 몇 시간 동안 중단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아는 채로 선로 위에 서 있었는지, 그때 달려오던 너의 잠옷바지가 왜 그렇게 못생겼었는지, 달리다 2번쯤 넘어졌는지, 왜 내 얼굴 위에 가득했는지 철거됐는지. 너는 인상을 쓰고 화를 낸다. 선로 위에 쿵쿵 발을 구르며 나는 웃고 한 개의 얼굴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 참 좋네요. 이렇게 목소리로 시를 들으니까 좋아요. 이 시를 읽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냥 단순하게 겨울이라서 겨울 배경의 시를 읽어봤습니다. 겨울이고 첫 책 특집이어서 계절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계절이 다 들어있고. 아, 네, 감사합니다. 계속 듣고 있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윤윤아 시인님의 낭독 들어볼 텐데요. 어떤 시 읽어주실 거예요? 네, 저는 마지막에 있는 예술에 있어서 인간적인 것이라는 네. 시입니다. 그러면 윤윤아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예술에 있어서 인간적인 것. 기다리지 않아도 눈이 오는 건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인가? 주교가 내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잘린 국화와 꽃말에 뒤섞여 화병에 꽂힌 태양, 함께 성가를 부른다. 당장 나뭇가지의 영혼을 나누어 달라고 사산된 열매를 품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조작해낸다. 나뭇잎, 물, 꽃, 우정, 모든 언어를 품고 있는 평범한 소에 사람을 만들었지. 안수에 씌워진 은총 대신 나는 나뭇가지를 생각한다. 시멘트 바닥에서 이유 없이 연명하는 그래 그게 삶일 수 있어. 그런데 다 같이 노래하는 지옥은 왜 필요한가? 청바지를 입은 젊은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을 크게 외친다. 은총은 정말 청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나뭇가지를 장작불에 던져 넣는다. 밤하늘, 소리내어 나를 잡으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를 읽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처음에 구절이 보면은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눈이 오는 건 무슨 뜻일까를 제가 이 시를 쓰고 나서도 기다리지 않아도 눈이 오는 건 무슨 뜻이지 하고 한동안 생각했었어요. 근데
기다리지 않아도 눈이 오는 게 그냥 제가 아는 사랑의 유일한 한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정했습니다. 저는 시인님의 낭독을 들으면서도 그 어떤 그 시의 느낌이 계속 왔어요. 그 에너지와 그 정말 불안한 도약과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자신의 시를 읽는 것은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시를 정말 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혼자 글자로 읽는 것보다는 시인의 낭독으로 들으면 훨씬 더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단어 하나하나가, 뉘앙스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뭐 혹시 좋아하는 거 있으신가요, 윤윤아 시인님? 네.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말해도 되나요? 네. 네. 얼마든지. 저 속삭이는 몽자라고. 몽자? 네. 강아지? 네, 강아지 그 푸들 TV가 있어요. 엄청 귀여워요. 네. 네. 아까 강아지 키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강아지 이름은 뭔가요? 저 강아지 현주. 현주. 네. 현주랑 몽자랑 약간 닮지 않았나요? 좀 닮았어요. 약간 닮은 것 같아요. 네, 현주는 조금 염정아스럽게 생겼고 몽자는 그 김지원 좀 닮은 것 같아요. 네, 윤윤아 씨님께서는 요즘 속삭이는 몽자에 빠져 계시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런 게 가장 마음 편해요, 사실. 네.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서 정말 그냥 동물들 보고 자연 보고 이런 거 너무 행복해요. 네, 보고 네.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저도. 김선호 씨님은 요즘 뭐 좋아하세요? 저는 요즘 그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네. 그 집 근처에 한예종 영재 피아노 학원이라고 초등학생 그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배우고 있는데 네. 가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기들이 이렇게 그 창문으로 막 보고 이러는데 너무 귀여워. 네. 아무튼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 네.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요즘은 책 읽고 시 쓰는 것보다 피아노 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네,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가장 반년 정도 최근에 됐어요. 연습하신 곡이 있다면? 제일 최근에는 그 쇼팽의 강아지 왈츠라고 오, 귀여운 곡이 있어요. 마침 강아지 얘기도 나왔는데 아직 그 실력이 반년 정도 배운 실력밖에 안 돼가지고 대단한 곡을 치진 못하고요. 아니, 반년을 치셨는데 쇼팽을 치신다고요? 아, 원래 치셨었어요? 아기 때 그냥 잠깐 치긴 했는데 네, 거의 그냥 기억은 못하고. 멋있다. 오늘의 마지막은 강아지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강아지로. 네, 행복합니다. 그 앞으로의 계획도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윤윤아 시인님. 네. 저는 앞으로는 시를 좀 마음껏 써보고 싶어요.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좀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마음껏 막 마구마구 써보고 싶어요. 좋다. 네. 기대되네요. 그게 가장 진정한 풀이 아닌가요? 망하겠어 막 이런 마음으로 써보겠어. 네, 좋습니다. 김선호 시인님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약간 탐나네요. 이 계획이 저도 약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저는 두 번째 시집을 준비를 할 것 같고요. 그 산문집도 아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당장은 아니지만 산문집 준비도 열심히 할 것 같고 내년부터 논문도 써야 돼가지고 논문 준비도 열심히 할 것 같고 열심히 살 것 같습니다. 네, 김선호 시인님도 써보겠어. 네, 마구마구 써보는 것으로. 두 분의 계획은 마구마구 쓰는 것 너무 좋은 계획이에요. 저도 마구마구 써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책 특집으로 두 분 함께 모셔서 얘기 듣고 저는 너무 뭐랄까 마지막에 가서는 마음에 힘이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오늘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남기실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 남겨주세요. 윤윤아 시인님.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시집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 시인님. 네, 저도 되게 어려운 시절인데 되게 힘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가 잠시라도 도피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새해에는 조금 더 따뜻한 소식 많은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선호 시인님의 나이트 사커, 윤유나 시인님의 하얀 나비 철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